자, 역대기출 이어서 서예와 표현기법 한 번에 같이 봅니다. 직접. 서예랑 표현기법은 아무래도 요즘에 꾸준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예는 한 문제, 표현기법은 미술사랑 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한다고 해도 한 두 문제 에서 세 문제, 두 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보시죠. 서예는 서예와 정각으로 구분을 그냥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세분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보면 좋겠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서예. 우선은 객관식 이전에 공편봉, 운필 방법입니다. 필획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 용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인석보가 나왔습니다. 월인석보. 자, 한자 서체와 한글 서체,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필법과 완법을 물어봤어요. 서예는 다른 문제랑 다르게 직접적으로 실제 수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서체 필법의 특징, 역시 필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임서할 때 글자의 크기에 맞는 지필법과 완법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필법, 완법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자, 객관식으로 갑니다. 객관식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예서와 해서, 초서, 전서, 그러니까 한문서체입니다. 서법의 특징이 나왔어요. 어쨌든 한문서체든 우리가 한글 서체든 간에 서법의 특징은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서, 대령, 김정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서체적 특성이에요. 예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반으로 하는 그 서법의 특징, 그리고 행서와 초서는 예서를 빨리 쓰기 위해 점과 핵을 단순화시킨 서체로 해서 한 대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객관식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순의 그 서체가 이제는 등장했던 순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추사체는 예서를 해서 행서에 응용해서 만들었다. 우리나라 이제 추사체, 김정희의 서체를 기준으로 물어봤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의 주관식 보시면 서예가 예전에는 이제 꾸준히 나오다가 우리 지금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기존 거랑 좀 다른 거를 한번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디테일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서체 자체에서 팔분과 잠도한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서체의 이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몽유돈대에서 그 발문 송설체도 역시나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영자팔법에 의한 운필 방법. 영자팔법은 기본이죠. 해서체의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전절, 그 다음에 삼절법, 여기에 대해서도 용어적인 문제가 나왔고, 비백서도 나왔었습니다. 서체의 종류 비백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랑 이제 서법의 특징이나 서법에 대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가 2014년도부터 21년까지의 우리가 서예의 어떤 방향을 본다면 서체의 특징 중에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고 많이 우리가 좀 거론했던 것이 예서체예요. 그 다음에 예서체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건 역시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해서를 기반으로 하는 정자체의 운필 방법,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서체의 특징으로 봤을 때 용어적인 문제, 그래서 전절이 어떻고 삼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는 물어봤기 때문에 서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2021년 근데 꾸준하게 나왔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놓치면 너무 아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예는 조금만 하면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못 맞추면 다른 사람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만 하시면은 점수를 따는데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정각을 봅니다. 정각도 우리가 그 객관식 이전으로 본다면 정각의 성명인 종류가 나왔어요. 아우인, 그 그리기가 나왔어요. 그리기. 굉장히 쇼킹했죠. 그 성명인과 아우인을 그리라는 것이 되게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인, 아우인, 사고인, 초용인의 종류가 나왔고요. 작가초색도의 조명분대 역시나 정각 종류. 그러면서 객관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자, 객관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또 객관식에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웅도의 초용인이 이게 뭐냐, 종류. 정각은 종류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정각의 측면을 새기는 것을 반각이라고 하고, 이게 이때 당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를 잡는 방법에는 쌍구법과 악간법, 이때부터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인류는 도장의 손잡이분이다 해서 우리가 정각에 대한 어떤 용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각의 장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각의 어떤 유의점이나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장법에 해당되는 것들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정각 그렇게 어렵게 나와. 그리고 여기서 집도법, 악가봉, 파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예의 정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정각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인도를 잡는 방법, 그리고 기법, 그러니까 이제 뭐 파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뭘 새긴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반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각의 장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것들이 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됐든 종류가 계속 나다. 근데 요 근래는 종류는 안 물어보고 디테일하게 이제는 뭐 잡는 방법이라든 뭐 장법이라든가 글자 배치, 그런 파각,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요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소외를 했나? 소외했네요. 자, 소외도 했네요. 자, 보시면 서해는 중봉평평 운필방법, 필액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필방법과 완법 계속 중복됩니다. 그리고 지필방법 완법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서법의 특징, 여기도 서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순서, 그 다음에 추사체는 해행설을 응용해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추사체, 우리나라 거를 기반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예서체의 특징, 송설체, 그 다음에 영자팔법, 그 다음에 전절, 삼절법,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필액의 특징, 완법, 지필법, 그리고 서법,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정각에서는 역시나 종류, 그리기도 나왔지만 종류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종류에 해당되는 거고, 정각의 종류 나왔고, 이것도 역시 종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기법, 그래서 반각이라든가 뭐 인류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장법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집도법, 악관법, 파각, 여기서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 요런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네요. 근데 이제 종류는 또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요 근래는 나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법이 조금 많은데요. 표현 기법, 회화 기법을 좀 크게 보면 공간 표현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재료 연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공간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이전에 한 2번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간 표현 많이 낼 만한 게 없죠. 객관식에서 한 2번 나왔고, 요때는 어때요? 요때는 안 나왔다는 거죠. 공간 표현은 요것만 보고 가면 되겠네. 예, 요건 뭐 더 이상 확장할 게 없어요. 공간 표현 뻔하니까. 그 다음에 표현기법은 어때요?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요즘 최근에 좀 안 나왔고 이제 계속 나왔어요. 재료 연구는 어때요? 재료 연구는 계속 나오다가 요 근래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애들, 이제 요 근래 계속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 좀 디테일해졌죠. 그래서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 표현은 뭐가 나왔느냐? 삼원법, 뭐 삼원법이죠, 뭐. 그 다음에 이거 피카소 작품하고, 그 다음에 민화, 요 해가지고 표현이면서도 뭐 표현 특징,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가면은 동양화 구도, 그래서 EV 이평, 요거 오타 났네요. 네. 그 다음에 포국, 삼청양단, 응물상형, 삼원법, 이렇게 구분이 되고, 원근법은 1.2시, 스푸마토, 공기원근법 2.2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구도, 이런 게 나왔고요. 이평. 그 다음에, 네, 안 나왔고요. 표현기법, 하기 너무 많죠. 자, 콜라주, 프레스코, 파스텔 재료, 기본 특징, 콜라주 시도한 화파, 뭐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임파스토, 대페이지망, 특징 쓰기 정도 나왔고요. 작품을 재해석한 표현 방법, 명칭, 패러디, 차용, 현대적인 방식도 나왔습니다. 자, 패러디, 차용. 그 다음에 근현대 작가들의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기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달리, 마숑, 역시나 초현실주의 기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척플러스가 나왔고, 그리 자유라든가 예문으로 앙파트망, 그 다음에 슈포르 시루파스, 그 다음에 편집광적 비판, 콜로타입, 요거 이제 예시로 나온 겁니다. 예시로 나왔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미술사에 들어있는데 따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자화상의 어떤 표현 특징, 이제 뭐 임파스토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였고, 자, 드로잉에 관련된 것도 물어봤어요. 제스처 드로잉, 그 다음에 그래피티, 그 다음에 배드 페인팅, 블라인드 컨트롤 드로잉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에서 운영법과 태서법 사용, 우리나라 이 초성화에서도 기법적인 거는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서법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응신의 육리문, 그 다음에 임파스토가 또 나왔고요. 크로키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불정대 준법, 뭐 수직준, 뭐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도화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토그램 기법이니까
예. 그 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그 다음에 선염, 해조명 같은 거 물어봤고, 프로타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 낯설지 않죠? 계속 컨투어 드로잉. 우리가 앞전에 했던 게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키아로스크로. 근데 이 테너브리즘이라고 많이 했어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제스트 드로잉과 데포르마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하실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재료 연구를 한번 보세요. 재료 연구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위에서는 뭐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이쪽에 또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뭐가 나왔나? 재료 연구. 그래서 이제는 뭐 입체파, 그 다음에 보티첼리 드가 뭐 해가지고 재료 연구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무용총 이것도 역시나 재료 연구. 그 다음에 리비아 문연을 위한 습작 해가지고 드가 해가지고 저 재료 연구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화 기본 재료에서 호분 대자 필수한 석재 연당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화에서 쓰는 재료들이 이제 뭐뭐 있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푸는 문제였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표현 기법에서 복제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흔히 아는 내용인들이죠. 그 다음에 뭐 음영, 눈동자, 윤곽성 표현 이런 게 나왔고, 유화 재료에서는 내광성 특징이죠. 제소, 그 다음에 린치드유, 백악 형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화 재료, 아크릴, 포터칼라, 수채화, 파스텔, 미디엄 이런 설명들이 나오면서 이제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관식이네요. 여기는 주관식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거 프레스코와 이제 유체의 이제 비교해서 어떤 특징, 장단점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김한기의 이제 투명 수채화, 이제 가슈의 차이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금산소도 나왔어요. 재료적 특성으로. 그 다음에 프레스코의 종류, 방법 이것도 나왔었고요. 전통 채색화 그리는 과정에서 교반수, 백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긴, 연필 뭐 이것도 역시나 전부 이거 필독서 기준이에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다 나왔던 거거든. 그리고 템페라 과정 특징, 색조 중심으로 특징을 고르래. 그래서 템페라도 나오고 뭐 전통도 나오고 유화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중복된 걸 좀 빼보죠. 그래서 중복된 거 표현기법 공간 표현에서는 공감의 3원법 이거는 뭐 한정돼 있죠. 좀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만 좀 하셔도 되고, 표현기법 볼까요? 콜라주, 프레스코, 파스텔 재료기법, 콜라주 또 나왔고, 시냐크 색 혼합 방법, 그 다음에 스푸마토, 임파스토, 드페이지망 특징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리자유, 안파트망 이런 것들은 여기도 좀 못하놨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특징들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근데 이제 주관식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릴 안파트망, 그 다음에 편기가 전비판, 콜로타임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문제 한 번씩 다 냈거든요. 그리고 고흐, 임파스토 또 역시나 키아로스크로, 뭐 다빈치, 세르요한 고흐 작품의 표현 기법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프로타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 컨투어 드로잉 뭐 해가지고 얘네들의 특성들, 아무래도 초현실주의적인 특성들이 들어있고, 현대에 왔을 때 패러디 차용, 포토그램, 그 다음 미디어 파사드, 그 다음에 드로잉 위주의 특성들, 제스처 드로잉, 컨턴 드로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해칭, 크로키, 제스처 드로잉 또 나왔고, 데포르마이션 겸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게르니카 습작 문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사경산수의 표현기법, 우리 근현대 그러면서 운연법, 태서법, 그 다음에 수직준, 그 다음에 지도화법, 해조며, 태서법 또 나왔고, 육리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법을 중심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연구는 유화 특징 여러 가지로 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재해현상이라든가 특징, 뭐 장점, 단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프레스코 나왔고, 유체는 또 나왔습니다. 자, 프레스코 또 나왔고요, 템페라 나왔고요, 그리고 회화조례, 아크릴, 포스터칼라, 수채화 이게 골고루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 드로잉 재료에서 상긴, 연필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넓혀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호분, 대자, 필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기본 재료 연구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반수, 백반, 복제법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니군 선수 나왔었는데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나온 게 또 나온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그 다음에 안 나온 것들을 더 해야 돼요. 얘네들은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기보다는 안 나온 것들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얘네는. 그리고 표현 기법은 나왔던 게 또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출을 다 봤어요. 기출 다 봤고, 지역 상담에 대해서 저번에 예비
그 자료 나왔을 때, TO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나오자마자 수업이고 하니까 못 찍고 월요일날 찍을까 하고 찍을래다가 그 사이에 막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상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지역도 같이 상의하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새벽 시간까지 찍었는데 교과서를 하도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주에 좀 교과서를 한 2편 정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정 안 되면 또 어쨌든 요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기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